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달에 유해가 묻힌 단 한 명의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4월 7일은 금년 중에서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뜨는 날입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이 달을 핑크문, 핑크색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즈음 얼었던 땅을 뚫고 나와 환하게 봄을 알리는 꽃잔디가 돋아나는 계절을 생각하며 붙인 이름입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핑크문, 여간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을 알린다는 핏빛으로 우울하게 빛나는 블러드문과는 사뭇 다릅니다. 달도 달 나름이고 달에 대한 감정도 사람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4월에 뜨는 달은 핑크문 아니면 블러드문. 이 세상 누구보다 달에 대한 감정이 남다른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올해 6월이면 91세가 되는 미국 여성 캐롤린 슈메이커가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에게 달은 그녀와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했던 반려자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인류 역사상 달에 유택을 마련한 오직 한 사람, 유진 슈메이커 박사가 그녀의 남편입니다. 둥근 보름달이 뜨는 오는 4월 7일은 그녀에게 또 다른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천체 지질학자인 유진 슈메이커는 1928년에 태어나서 199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 화장한 제1온스 28g을 실은 달 탐사선 루나 프로스펙토는 1999년 7월 31일 달 표면 남극 분화구에 충돌했습니다. 지구와 행성의 분화구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과학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담은 역사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천체 지질학이라는 당시로서는 생경한 과학 분야를 최초로 개척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로 하여금 역사상 최초로 혜성과 행성 간의 충돌 장면을 직접 지켜보도록 했던 위대한 과학자 슈메이커 박사는 그렇게 지금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부일이며 독려했던 캐롤린 슈메이커 여사에게 환한 미소를 보냅니다. 지구를 떠나 달나라로 날아간 그의 유해를 담은 캡슐에는 생전의 업적을 기리는 두 장의 사진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시기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아리조나 사막의 운석 분화구와 그가 마지막으로 관찰했었던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1997년 봄을 환하게 밝혔던 헤일밥 혜성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리조나 베린저 분화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운석 충돌 분화구로 꼽힙니다.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에 직경 45.7m, 무게 15만 톤의 운석이 엄청난 속도로 지구에 돌진하면서 직경 1200m, 깊이 173m의 분화구가 생겨났습니다. 폭발 당시 충격은 TNT 20메가톤 규모로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가 훌쩍 넘습니다. 슈메이커 박사가 운석 충돌설, 즉 임팩트 시어리를 주장하기 전까지 이 분화구는 수십 년간 지구의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소행성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 역시 1960년대 유진 슈메이커 박사 일행의 연구 결과 덕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1960년만 해도 과학계에서는 지구는 물론 달 표면의 수많은 분화구 흔적에 대해 달의 화산 활동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슈메이커는 또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즉 소행성이 화성에 충돌하면서 화성 표면에서 튀어나온 암석들이 지구로 날아갈 때 화성의 미생물도 함께 히치하이킹을 한다는, 즉 소행성이 생명체의 행성 간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바이러스가 지구 대기 높은 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바이러스가 우주공간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단 이번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날아온 바이러스가 분명합니다. 지질학자로 출발했던 슈메이커 박사는 천문학을 결합해서 천체 지질학이라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세계의 과학계는 그의 연구를 통해 행성을 이루는 물체의 성분과 구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역시 아폴로 계획의 성공을 위해 슈메이커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슈메이커 박사는 우주 비행사들을 이끌고 아리조나 분화구에서 사전에 달 표면과 비슷한 지형에 익숙하도록 하면서 월석 채취 훈련을 현장 지도했습니다. 나사는 1969년 아폴로 13호의 달 착륙과 월석 채취를 통해서 비로소 달 표면에 무수한 운석이 충돌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슈메이커 박사는 우리에게는 달에 최초로 유해가 묻힌 사람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로 더욱 기억됩니다. 그는 1993년 3월 25일 서던 캘리포니아의 팔로마 천문대에서 부인 캐롤린 및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데이비드 레비와 함께 슈메이커 레비 혜성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혜성의 타원형 궤도를 분석해서 16개월 뒤인 1994년 7월경 목성 표면에 충돌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상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가 탄생한 이래 단 한 번도 혜성과 행성 간의 충돌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없었던 전 세계 과학계는 흥분했습니다. 응답하라 1994. 1994년 7월 중순 북반구는 사상 유례없는 더위로 진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천문대는 모두 목성을 향했습니다. 그 사이 목성의 중력에 이끌려서 1 내지 2km의 크고 작은 파편 21개로 분리된 슈메이커 레비 혜성은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목성을 강타하면서 일주일간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우주쇼를 선사했고 전 세계는 세기의 공연에 열광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온통 목성과 혜성으로 향한 전 세계 언론을 의식해서 위대한 태양으로 불리던 김일성의 장례식마저 7월 17일에서 19일로 이틀 연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7월 18일 부인이자 동료인 캐롤린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로 분화구 탐사여행에 나섰던 슈메이커 박사는 그만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1994년 7월 슈메이커 레비 혜성의 목성 충돌을 목격한 지 꼭 3년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운석 충돌을 연구했던 그가 그만 지구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충격적인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의 제자인 캐롤린 포커 박사와 공동 연구자였던 데이비드 레비 박사는 업적을 기리고 그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슈메이커 박사는 종종 달에 가서 내 손으로 직접 망치지를 못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달 표면을 밟는 지질학자가 되고 싶어서 우주비행사 후보 자격까지 땄지만 마지막 순간에 부신피질 조절 장애라는 작은 질환이 발견되어 아쉽게도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정도 장애는 우주비행사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캐롤린 포커 박사와 데이비드 레비 박사는 나사와 접촉해서 달 탐사선 루나 프로스펙터호에 박사의 유해를 실어보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사가 달 표면을 밟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살아생전 이루지 못한 꿈을 죽은 뒤에라도 이루어지려는 지인들의 진실한 마음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루나 프로스펙터호는 1998년 1월 6일 박사의 유해를 싣고 지구를 떠나 달 궤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뒤인 1999년 7월 31일 슈메이커 박사는 꿈에 그리던 달의 남극 분화구에 충돌하며 필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유해를 담은 캡슐에는 아리조나 분화구, 헤일밥, 혜성 사진과 함께 그의 묘비명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밤과 별에 대한 멋진 식기가 레이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한국말로 시를 옮겨보겠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를 데려가 작은 별들로 만들어 주소서. 그가 있는 밤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워 세상은 밤과의 사랑에 빠지고 이제 더는 타오르는 태양을 숭배하지 않으리니.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로미오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로미오가 영원히 밤하늘을 은은히 비추는 별이 되기를 기원하며 눈물로 읊은 시입니다. 감수성 예민한 일반인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가슴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1964년 8월 로버트 케네디는 아틀란틱 시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먼저 떠난 형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그리며 이 시를 읊어 수많은 청중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별, 달, 하늘, 밤, 찬란한 슬픔과 함께 잔잔한 그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살아사는 우리에게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고 죽은 뒤에는 여전히 달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는 유진 슈메이커 박사. 전체 과학자들은 물론 인류는 슈메이커 부부의 천문학에 대한 사랑과 기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달나라에서 영원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지구인 유진 슈메이커 박사에게는 그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달이 뜹니다. 4월 7일 밝고 둥근 보름달이 뜨면 우주의 비밀, 생명의 기원을 알려준 슈메이커 박사를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별과 달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곳에는 그 옛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여전히 깊고 뜨겁게 사랑하는 노부부의 사랑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91세가 되는 캐롤린 슈메이커 여사는 작년 7월 달 착륙 50주년을 기리는 기념 메시지를
육성으로 발표할 만큼 여전히 정정합니다. 달이 뜹니다. 오늘은 요진 슈메이커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 제이슨의 인터넷에서 스크립트를 자유롭게 퍼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